그만두면 너만 안 다쳐. 결혼식 당일 지은호의 휴대폰에 도착한 이 한 문장이 모든 시작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발신자가 표시되지 않았고 전송된 날짜는 사흘 전으로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누구의 손끝에서 날아온 건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문장이 전날 밤 이지혁이 남겼다가 지웠던 문장과 미묘하게 닮아 있었다는 점이었죠. 오늘 멈출 수도 있어. 와 그만두면 너만 안 다쳐. 이 두 개의 문장은 서로 다른 결정을 예고하면서도 같은 사람을 겨냥한 듯한 무게감을 주었습니다. 지은호는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메시지가 자신을 향한 건지 아니면 이지혁이 누군가를 통해 경고하고자 한 건지 알 수 없었는데요. 이미 이지혁과 정보와의 결혼 소식만으로도 동아리, 봉사활동, 회사 안팎이 떠들썩했습니다. 비혼주의를 외치던 남자가 갑작스럽게 재벌가의 딸과 약혼을 선언한 것, 그것만으로도 파문이 충분했는데 추가로 메시지까지 나타나자 혼란은 더 커졌습니다. 이지혁은 결혼을 반대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자유롭게 살겠다고 했고 누구를 사랑하더라도 결혼은 안 한다는 말을 공공연히 해왔습니다. 그런데 왜 어떻게 갑자기 하늘건설의 딸 정보아와 결혼을 발표하게 되었을까요? 이상철은 아버지로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겉으로는 체면을 지키려 애쓰며 하객들을 맞이했지만 속으론 무언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김다정은 걱정 어린 눈빛으로 아들을 바라봤고 조옥래는 손에 묵주를 더욱 세게 쥐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축복과 의심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박성재 본부장은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청첩장을 받은 순간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혀가 이유를 말해. 최소한 나한테는 털어놔야 하지 않겠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짧았습니다. 형, 말하면 형이 위험해져요. 그 대답이 오히려 더 불안감을 키웠습니다. 결혼 소식이 알려지자 소문은 빠르게 번졌습니다. 봉사활동 단체 채팅방, 동아리 톡방,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결혼준비위원회 방까지 모두가 제각각 알고 있는 사실을 떠들며 각자의 추측을 보탰습니다. 지혁이 한 달 전까지 자전거 동호회 여친이랑 사귀고 있었어. 아냐, 연합봉사활동 갔다가 정보아랑 갑자기 친해졌다더라. 아니다, 살림을 차렸다더라. 결국 양다리라는 의혹과 조건 결혼이라는 의혹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이지혁이 그런 인물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진짜 이유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오영식이 특히 곤란에 빠졌습니다. 그는 며칠 전 봉사활동 현장에서 이지혁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었는데요. 사람들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몇 시에 헤어졌어? 오영식은 대답을 피했습니다. 사는데 정리할 게 있다더라고. 그때까지 건들지 말래. 그런데 이 말이 살림을 차렸다로 와전되면서 오영식은 소문의 불씨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지혁이 말한 사는 데는 이수빈을 위한 임시 거처였습니다. 이수빈은 학창시절 큰 상처를 겪었는데 그 중심에는 정보아가 있었다는 소문이 오래도록 따라다녔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 누구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수빈아, 넌 아직 밤마다 꿈에서 깨잖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야. 정보아는 겉으로는 흔들리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 발표 이후 기자들 앞에서 품격 있는 말만 내뱉었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자꾸 말을 고쳤습니다. 제가 아니에요. 아니, 제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늘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익명의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그날 메일을 열자 영상이 있었습니다. 낯익은 복도, 던져진 신발, 들려오는 비웃음, 그리고 흐릿한 얼굴이 잡혔습니다. 영상 속 정보아는 중심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멀찍이서 말리다가 실패하고 눈을 돌리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영상의 끝에는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너도 피해자였어. 정보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를 잊은 게 아니라 왜곡된 채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려는 순간 이상철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혀가 잠깐만. 수빈이 정말 모른 척하고 이 결혼을 해야 하겠니? 순식간에 식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주례가 말문을 열기도 전에 아버지의 질문이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이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온 이유는 수빈이 때문이 아닙니다. 더 오래된 일 때문입니다. 그 순간 박성재가 준비해온 문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하늘건설 재개발 사업 도면, 불법 하도급 정황, 그리고 의심스러운 서류들. 그 가운데엔 과거 정리 완료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 속 과거에는 이수빈과 정보아의 이름이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정보아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그거 제가 아니에요. 그녀는 울먹이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영상의 진실과 문서의 거짓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이지혁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은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그때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멈춰. 지금 이 자리에서 더 말하면 너희는 다친다. 모두가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하늘건설 회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노골적인 경고였죠. 하지만 이상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론 못 막습니다. 조옥래가 자리에서 일어나 한마디 던졌습니다. 사람 사는 일은 뜻대로 안 돌아가도 틀린 건 다시 고쳐야지. 그 목소리에 사람들은 숨을 고르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결혼식은 결국 중단됐습니다. 파혼이 아니라 조사를 위한 중단이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각자의 가족에게 돌아갔고 남겨진 건 의문과 의혹뿐이었습니다. 며칠 뒤 추가 자료가 유출되었습니다. 하늘건설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명단이었는데요. 거기에는 돈을 받지 않은 버팀목들의 이름과 돈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상철의 이름도 있었지만 옆에는 거절. 서면 기록 있음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상철은 그 문서를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으려고 했다. 그 말에 김다정은 처음으로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보아는 이제 숨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이름들 다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사람을 반드시 밝혀내야 해요. 그녀는 직접 이수빈을 찾아가 사과했습니다. 저는 막지 못한 죄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이수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같이 밝히죠. 저도 용기 낼 테니까요. 이사회가 열리고 재개발 실무 책임자가 교체되면서 사업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언론은 재벌과 딸의 각성이라고 보도했지만 진실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끝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메시지만 남겼습니다. 내가 시작이었고 내가 끝이야. 이지혁은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름, 빈칸으로 남은 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한 달 뒤 결혼식은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파혼도 재개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로에게 시간을 주기로 한 약속이었죠.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해도 되겠다. 하지만 순서가 있어. 먼저 수빈이가 괜찮아져야 하고, 둘째, 보아가 진실을 끝까지 말해야 해. 셋째, 내부자가 누구인지 밝혀야 해. 그래야 진짜 끝이야. 지은호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숨기지 않겠어요. 선배가 어떤 선택을 하든 저는 제 선택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둘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맞잡았습니다. 새벽 지은호의 휴대폰에 또 다른 익명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종이에 적힌 문장은 단순했습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증언이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지은호는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서로의 과거를 증언하고 서로의 미래를 보증하는 일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 증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무산된 뒤 하늘건설 안팎은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언론은 신랑의 돌발 폭로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를 쏟아냈지만 회사 내부는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아꼈고 임원 회의석상에선 차갑게 정리된 보고서만 오갔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 속에는 단 한 줄의 진실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그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감추려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야 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 그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지은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선배를 믿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선배, 만약 그 내부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이라면요? 그녀의 물음에 이지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역시 마음 한구석에서 같은 가능성을 부정하지 못했으니까요. 이수빈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달려 숨죽여 살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오빠와 정보와의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스스로 내린 결심이 그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빠, 나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어. 이지혁은 놀란 눈빛으로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어. 이지혁은 놀란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증인? 그래. 내가 겪은 일을 말로 기록해야 해. 그게 끝나야 나도 자유로워져. 이수빈은 변호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당시 학교 기록을 요청하며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변화는 이지혁과 지은호, 나아가 정보아에게도 새로운 힘을 주었습니다. 정보아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자신이 중심 가해자로 지목된 문서를 떠올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기로 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과거의 사건에서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직접 가해자가 아니었더라도 침묵으로 동조한 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께 사과드리고 제 힘이 닿는 만큼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하겠습니다. 이 발언은 언론에 크게 보도됐고 하늘건설 내부는 또다시 술렁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난했지만 젊은 직원들은 처음으로 아니라 증인이 되고 싶어. 이지혁은 놀란 눈빛으로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라며 지지했습니다. 박성재는 이지혁의 가장 든든한 동료였지만 그 역시 불안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익명으로 자료를 흘려보내는 방식, 사건을 주도적으로 흔드는 타이밍이 너무 정교했기 때문입니다. 혁아, 혹시 내가 모르는 거래가 있는 건 아니냐? 우리 모두 판 위에 올라가 있는 건 아니냐고. 이지혁은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최소한 내가 꾸민 건 없어. 하지만 누군가가 우리보다 먼저 계산하고 있는 건 맞아.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균열을 남겼습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버티는 관계. 그러나 동시에 두 사람은 서로가 아니면 버틸 수 없는 동맹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또다시 종이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글자는 짧았습니다. 끝내려면 회계에서 찾아라. 이지혁과 지은호, 박성재는 회계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숫자 속에 숨겨진 이름, 그리고 연결고리. 결국 특정 학교 출신들이 이권을 나눠 가지는 흔적이 다시 드러났습니다. 그 명단 맨 위에는 오래전 학교에서 이수빈을 괴롭히던 주동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가 손을 움켜쥐며 말했습니다. 결국 시작과 끝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아이들을 괴롭히던 방식 그대로 지금은 회사를 괴롭히고 있어요. 이수빈은 용기를 내어 과거 동급생 몇 명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이는 여전히 침묵했고 어떤 이는 눈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은 조용히 진술에 동의했습니다. 그때 사실 정보화가 막으려 했던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힘으로는 부족했죠. 이 증언은 큰 힘이 됐습니다. 이수빈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빠도 지은호도 정보화도 이제는 동맹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늘건설 이사회는 결국 책임자 교체를 의결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재벌가의 균열이라는 제목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이지혁은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내부자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거야. 그리고 그게 우리 모두의 약점으로 남겠지. 지은호는 그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증언하면 돼요. 계약이 아니라 증언. 그게 우리의 결혼이든 우리의 선택이든. 이지혁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그게 답이다. 한 달 뒤 결혼식은 다시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파혼을 의미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새벽녘
지은호의 휴대폰에 또 한 장의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이번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증언은 끝나지 않는다. 그 문장을 본 지은호는 창가에 서서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간다. 그리고 화면은 닫히며 다음 이야기를 예고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화려한 날들 예상 시나리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